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고요.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정말로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용접도 이미 HD 현대 로보틱스가 용접을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회사는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극적으로 썸네일 달까봐 좀 겁나긴 하지만 내년에도 상당히 로봇주가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캠퍼스 구독 모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매일매일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그날 보셔야 될 시황, 업황, 산업, 기업, 수급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정말로 엄선하고 엄선해서 그 주의 특정 산업이랑 특정 기업을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고요. 그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서 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시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는 두 분이서 조금 비싼 점심 드실 수 있는 정도 금액이니까 크게 엄청나게 제가 비싸게 이걸로 뭔가 큰 영리를 누린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투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싶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또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의 구성원이 되시면 시장에서 주도주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탈되지 않고, 시장에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 저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끈끈하게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재밌고 즐겁고 아주 행복한 투자 생활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투자하신 것만큼 저한테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에 투자하신 거에 1000배, 10,000배의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3분기 현재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로봇은 저는 내년에도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로봇은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와서 국내 로봇 회사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피지컬 AI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지셔야 돼요.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이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에 어떻게 보면 종속됐던 AI가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산업 생태계, 산업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사업 모델에, 실제 사업 모델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로봇을 통해서 AI가 축적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그럼 얼마나 진짜 직접적으로 성장할 거냐, 우리가 계속 AI 성장을 챗 GPT 또는 제미나이에만 의존할 수 없죠. 그럼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실제 생활에 적합하는데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데이터를 로봇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젠슨왕이 자동차 회사에 현대차에 왜 GPU 주겠다고 했을까요? 자동차는 엄청난 양의 자동차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죠. 운전자의 습관, 운전자의 운행 정보, 자동차에 들어간 운전자의 어떤 보험,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죠. 결국은 이 로봇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피지컬 AI 개발을 엄청나게 가속할 거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엔비디아의 로봇 관련된 제슨 토르라고 하는, 아이작 그루트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로봇 소프트웨어, 로봇 플랫폼이 들어가잖아요. 확장 가능한 굉장히 높은 자율성을 가진 엣지AI라고 하는 로봇을 통해 AI를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능형 작업 로봇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각종 AI 업체들의 AI 지능형 플랫폼들이 물류와 제조와 서비스와 각종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 작업 수행이 가능한 환경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로 또 저장되고 있고 축적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지컬 AI 시대, 앞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AI 인프라 1막이었다면 AI 인프라를 이용해서 AI를 어떻게 응용할 거냐 2막으로 넘어가는 단계. AI 응용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AI를 개인화되게 쓰는 국면에 있는데, 인프라 단계에서 응용 단계로 넘어갈 때 과거에 기술 혁신 사이클에 하드웨어가 기술의 가성비를 개선해서 응용차로 들어가는 응용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본격화될 때 텐베거가 일어났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AI를 응용하는 기업들, 소프트웨어가 될 거고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기업들은 로봇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전 단계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스마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자동화 설비, 물류 자동화,
이런 자동화 설비가 이제는 로봇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AI 사이클 인프라 단계에서 이제 응용으로 수직 확산되는 국면에 피지컬 AI의 가장 하드웨어적인 최적의 구현으로 로봇이 급격하게 부상되고 글로벌 로봇 업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체들, 최근에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주가가 막 뜁니다. 왜 뛰냐 했더니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도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만들겠다고 해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HL 만도가 자회사 HL 로보틱스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야, 우리 그 제조업 세계 최강인데 로봇도 만들 수 있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액추에이터, 감속기 만들 수 있어. 대기업들이 AI가 주도하는 피지컬 AI 로봇 트렌드,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 피지컬 AI 로봇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그래서 AI 활용도가 이제는 하드웨어적으로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확산 초입 국면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로봇의 가격이 급격하게 싸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노란 봉투법, 이 촉발하면서 로봇의 소위 말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이 노조 문제, 인력 구조의 병폐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답안으로 로봇이 부각이 됐는데 비쌌죠. 대당 1억이 넘고. 여전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가격을 낮춘다고는 하지만 옵티머스 뭐 거의 1억 가까이 되죠. 한 7, 8천만 원. 근데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테슬라를 계속 자극하면서 우리는 한 3, 4천만 원대 로봇을 상용화 충분히 할 거다. 그러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봤더니 성능도 너무 뛰어난 거예요. 가격도 싼데. 그러니까 로봇은 365일 24시간 사람 썼을 때 여러 가지 그냥 노조 문제부터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1도 안 하잖아요. 제가 경영자 입장이 되더라도 저는 로봇을 쓸 것 같아요. 왜냐? 효율성, 가성비,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작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로봇이 훨씬 더 빨리 도입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 가지고 훨씬 더 글로벌 국가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에 붙으면 붙을수록 로봇의 도입 시기는 빨라질 겁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상당한 제조업 강국입니다.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로봇에 엄청난 테스트 배드를 쓸 수 있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배터리도 잘 만들고 모든 제조업에서 상위권입니다.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고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도입을 하겠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 제조 공장에 도입을 하겠죠. 이미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 일부 보스턴 다이나믹스 들어가기 시작했죠. 도장 공장 이런데. 정말로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저도 엔지니어로서 일해봐서 아는데 너무나 고액 일종의 연봉자들의 산실인 용접. 조선의 용접도 이미 HD 현대 로보틱스가 용접을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빙을 로봇이 직접 한다든지,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스프레소를 로봇이 직접 내려준다든지. 이미 서비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로봇 기업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확대되는 초입 국면이라 보고 있고요. 로봇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로봇 관련된 글로벌로 로봇 부품을,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는 로보티즈의 김병수 대표님이 피지컬 AI를 통해 로봇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액추에이터를 파는 이제 로봇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어 파는 세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팩토링을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피지컬 AI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부족의 문제고, 시각이나 소위 말한 언어 모델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차고 넘쳐나지만 액션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김병수 대표님이 얘기한 거에 아주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녹여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테슬라의 운전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액션 데이터, 실행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수행하는 움직임, 행동 데이터 모으는 것 자체가 바로 피지컬 AI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보티즈의 액추에이를 통해서 이미 피지컬 AI의 이런 액션 데이터를 쌓고 있고, 액션 데이터를 허브 역할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회사라고 보고, 실제로 이 액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로봇 AI를 결국은 데이터 팩토리로 활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엄청나게 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이 가진 이 엄청난 하드웨어적인 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로봇이
점점 더 일상생활에 급격하게 친밀하게 들어오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거. 물론 여전히 로봇에 관한 규제는 많습니다.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국내 제조업 베이스의 강자들인 자동차 업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점점 더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실제 공장에서, 실제 제조 현장에서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이제는 로봇 관련돼서도 우리가 1등이야, 우리가 가장 빨리 양산할 거야 경쟁하면서 로봇이 점점 더 도입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로봇 회사는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시장 파이가 커지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파이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 핵심은 앞으로 다가올 이 AI의 확산, 어떻게 확산시킬 거냐, 계속 우리 챗GPT, 제미나이만 얘기할 거냐, 아니면 정말 이거를 산업 현장에서 AI 도입을, 생산성을 또는 효율성을, 작업의 능력을, 아니면 생산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뭘로 이룰 거냐, 피지컬 AI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구현을 통해 이룰 건데, 그 피지컬 AI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데 로봇이 가장 앞선에서,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산업을 정부가 나름 휴머노이드 연합체도 만들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AI와 로봇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도 정부의 정책적인 수요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상당 부분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달까 좀 겁나긴 하지만 내년에도 상당히 로봇주가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로봇은 AR 칩을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또 강력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엔비디아는 제슨 토르라는 또는 아이작 그루트라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을 글로벌 로봇 회사들한테 팔 거고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도 로봇의 진심입니다. 네이버도 로봇을 개발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 HL만도,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도 하나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조선의 HD 현대도 HD 현대 로보틱스가 있고요. 이런 로봇 회사들이 결국은 돈을 벌 겁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자, 오픈 AI도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또는 로보티즈의 AI 워커라고 하는 반자동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로봇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틈바구니에서 제조업 베이스인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강력하게 삼성전자 또는 HD 현대 또는 한화 또는 두산, 롯데 또는 SK 이런 포스코 이런 제조업의 최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점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많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어떻게 로봇에 투자를 하고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 로봇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큰 토대,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적자보다 시장의 파이, 그 다음에 로봇 기업들의 매출 성장성, 그 다음에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들하고 협업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 피지컬 AI 시대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AI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냐, 이 빅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 그 회사들의 경쟁력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로봇 기술이 결국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어떻게 보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주 분위기 아직 초입인가요? 아니면 피크인가요? 조선주가 초입은 전혀 아니고요. 피크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선소가 이제 해운사가 돈 많이 벌어서 잠깐의 그 소위 말하는 과거에 좋았던 시기로 단순히 치부하면 안 될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발한 공급망 리스크, 이게 재화를 제때 운송하지 않으면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발주를 주는 쪽이 경험적으로 기회비용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탄소세가 좀 막 연기가 됐죠. 근데 탄소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이 탄소세 문제 역시도 선박시장에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큰 변화의 축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하나오션이 왜 올랐냐, 방산이랑 결합돼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압도적인 1등 하나오션이 옛날에 그 망해가던 대우조선해양이거든. 하나그룹에 인수돼서 살아난 거고.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조선의 1등은 뭐 세계 최강 HD 현대중공업이죠. HD 현대중공업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HD 현대중공업 주식도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친환경선인데 친환경선 압도적인 1등도 HD 현대중공업이요. LNG선, LPG선. 근데 왜 하나오션이 막 엄청나게 부각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에 결국은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는 게 하나의 필리조선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가 부각됐고요.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업에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을 하며 가장 그 협력의 최대 수혜를 미국의 하나 필리조선소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 최대 수혜주라고 해서 하나오션이 부각받은 거고요. 냉정하게 조선의 경쟁력 그리고 조선 산업의 특정 미국이라는 이슈를 빼고 보면 압도적으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런데 HD 현대중공업도 같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오션 대비 못 올랐고요. 세 번째 삼성중공업은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골고루 다 잘하죠. 친환경선도 잘 만들고 일반 컨테이너선도 잘 만들고. 뭐의 강점이냐? 삼성중공업은 FLNG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LNG를 부유식으로 생산하는 설비를 잘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해양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일 못 올랐냐? 야, HD 현대중공업은 미국에 공장은 없지만 미국 업체랑 헌팅턴 인걸스랑 협업 바로 발빠르게 맺어가지고 미국에 진출할까 했는데 삼성중공업만 미국에 대한 모멘텀을 제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유독 못 가고 못 갔는데 앞으로 조선 업황이 좋아진대. 조선 업황 중에 해양 플랜트 쪽도 다시 살아난대 하니까 삼성중공업까지도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HD 현대그룹 쪽이 가장 핵심 역량은 뭐냐? 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엔진입니다, 엔진.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HD 현대그룹이 뭘 갖고 있죠? HD 현대 마린 엔진을 갖고 있죠. HD 현대 마린 엔진은 이제 미친 듯이 중형급 배를 만드는 HD 현대 미포조선 쪽으로 납품할 거예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엔진 기계 사업부가 있죠. HD 현대 엔진 기계 사업부. 가장 뛰어나요. 두 번째, 조선업계의 재무구조 안 중요할까요? 현금흐름 안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조선업계의 재무 안정성도 압도적으로 HD 현대그룹이 뛰어나요. 삼성중공업보다 더 뛰어나요. 그럼 현재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것도 어딜까요? 역시나 HD 현대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가 있는데 단지 미국의 마스가라는 프로젝트,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심지어 그게 관세 협상 카드로 쓰이면서 하나오션의 펀더멘털보다 모멘텀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HD 현대그룹이나 삼성중공업은 가만히 있냐? 전혀 아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마스가 모멘텀 이미 주가에 저는 엄청나게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의 탄력도는 급격하게 둔화되겠죠. 단 하나오션이 미국의 실행계획 발표가 막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지금 조선업이 가는 내년도의 방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년도 올해 생각보다 친환경선 수주가 너무 안 나왔어요. 자,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친환경선 수주가 원래 정상적으로 나오는 수주 베이스는 친환경선이라고 하면 LNG, LPG, 뭐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왜? 친환경선이 세계 최강이거든요. 친환경선을 75%를 우리나라, 한 20%를 중국, 뭐 한 5% 일본이 가져갑니다. 자, 친환경선의 대표적인 LNG선이 있어요. PD님이 요거 이제 표로 신영증권 클락슨 자료 띄워주실 건데요. 자, 당장 5년도 FID라고 하는 최종 투자 결정 끝난 거 LNG 프로젝트 미국에서 진행하는 거 당장 최종 투자 결정 났으니까 이건 실행되는 거예요. 양산되는 거. 우드사이드 루이지애나가 있고요. 두 번째 포아투르가 있습니다. 포아투르. 세 번째 리오 그란데가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배들만 요거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냐? 74척입니다. 74척. 미국의 LNG 프로젝트만 당장 필요한 배만 74척입니다. 그런데 대형 LNG선을 22년도부터 24년까지 22년도에 발주가 175척이 나왔고요. 23년도에 64척이 나왔고요. 24년도에 77척이 나왔는데 말도 안 되게 25년도에 LNG선 발주가 몇 척이 나왔냐? 18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22년도부터 24년도에 평균 얼마죠? 대략적으로 100척이에요. 100척. 70배에서 100척 정도 수주가 나와야 정상인데 18척 나왔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못 받은 LNG랑 이제 나와야 될 우드사이드나 포트아투르나 리오그란데 프로젝트만 미국에서 당장 LNG 필요한 프로젝트가 77척인데 미국이 LNG선에 발주를 줄까요?
안 주죠. 중국 LNG선은 기술력도 떨어져요. 만들 수 있는 데가 양쯔밍 조선소 그 정도 하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주가 포텐이 내년도에는 좀 터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당장 미국 LNG가 신규 수출 승인 재개되면서 이연 수요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LNG 미국만 필요한 거야? 아니죠. 유럽 필요하잖아요. 유럽이 발주를 26년도에 다시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유럽 선사가 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계속 우리는 미국발 마스가만 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 친환경 배들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안 보고 26년에는 중요한 게 중국 배들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도크가 다 찼거든요. 27년까지. 그러니까 솔솔찮게 컨테이너선 스팟선 물량들을 우리나라 배들이 받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스팟선 물량이 아니라 한국 인도량의 26년도와 27년도에 아주 구성이 큰 변화가 친환경선도 있지만 일부러 더 좋은 마진을 차지하기 위한 LNG, LPG선만 받았던 물량에서 컨테이너선이 생각보다 솔솔찮게 국내 조선 3사가 받을 것 같아요. 일반 배들. 클락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표에 따르면 생각보다 벌크선이 또는 컨테이너선이 2026년도에 웹벌크 67척 인도 예정된 겁니다. 컨테이너 자동차선 32척, LPG 36척, LNG 76척. 이거 상당 부분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요. 27년도에 새롭게 늘어나는 거는 요 바로 부유식 생산 설비입니다. 강자가 어디라고 했죠? 삼성, 중공업. 요렇게 새로운 선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26년도랑 27년도에 또 급격히 늘어나는 배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LPG류 25년도에 16척에서 36척으로 2배 늘어나고요. 26년도에 36척에서 27년도에 63척으로 2배 늘어납니다. 친환경에 컨테이너선까지 좋아지는 구조다. 실제 발주량은 7,500만 환산 톤수 GT로 올해랑 유사한 수준으로 보지만 즉 절대 규모에서는 수주 잔고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건 합산 수주 금액과 LNG선 그 다음에 미국 군함 특수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연됐던 해양 플랜트까지 수주 잔고, 그 다음에 신규 수주 계속 최고치는 찍을 것이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친환경선 중에 주력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 LNG 선종. 내년도부터 최종 투자 결정 확정된 거 역대 최다 7,050만 톤 25년도 확장되는데 이 최종 LNG 프로젝트 결정된 거 발주가 내년부터 재개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수주하면 29년도 LNG 슬롯에 채워지겠죠. 그래서 LNG선 운임도 여전히 수요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결국은 미국발 필두로 글로벌 국가 군함 수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HD 현대중공업은 페루, 베트남, 필리핀 이 군함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함 쪽 신규 야드를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 5번째, 배에 들어가는데 가장 비싼 게 뭘까요? 후판입니다. 후판. 철강이죠. 이거 진짜 재밌는 게 후판 가격 막 포스코는 가격 올려야 된다고 하고 조선사는 가격 떨어뜨려야 되고 서로 막 미친 듯이 싸우죠. 근데 결국은 내리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후판 가격이 하향 낮게 안정화될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떨어지면 마진이 좋아지죠. 다올투자증권의 레포트가 제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비싸게 팔았던 배들 24년도에 신조선가 얘기하자면 신조선가 많이 안 빠졌어요. 24년도에 역대급 초대박 선가 물량 제일 비싸게 팔았던 배들이 3년 텀이에요. 그러니까 24년도에 팔았던 배가 26년도 실적에 미친 듯이 반영된다고요. 무슨 말이냐? 26년도에 역대급 실적을 찍고 역대급 마진을 자랑한다는 거야. 이미 가장 빠르게 반영된 데가 HD 현대그룹의 비상장 자회사 HD 현대 3호 중공업이 역대급 마진을 갱신해서 HD 현대 3호 중공업이 20%대 영업이익률을 찍을 것 같고요. 뒤따라서 HD 현대 중공업과 HD 현대 미포조선,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도 중간지주사 역할의 HD 한국조선해양도 역대급 마진이 최소한 27년까지 갱신될 것 같아요. 왜? 초대박 성과 물량이 내년 실적에 반영되니까. 그러면 마진이 나빴던 성과를 싸게 받았던 22년도 거, 21년도 거 물량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21년도, 22년도 마진도 나쁘고 성과도 좋지 않았던 물량이 25년도에 매출 반영이 끝납니다. 내년에는 23년도 거 일부, 24년도 거 일부. 그러니까 계속 역대급 실적을 갱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5년도 거는 언제 반영될까? 27년도에 반영되겠죠? 그러면 25년도에도 24년도 성과 초대박 성과보다 덜 빠졌잖아요. 신조 성과가 많이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결론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되면서 후판 가격 하향 안정화,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 그 다음에 비싸게 판 데들 대박 성과가 반영되는 내년 최대 실적, 그 다음에 알아서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이 되어준 특수선, 군함, 이거는 하나오션이 제일 수혜를 받겠지만, 자, 우리나라 군함,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페루 말씀드렸죠? 자, 지금 60조짜리 캐나다 잠수함 관련돼서 우리나라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수주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게 끝일까요? 폴란드 잠수함 내년 초에, 여기도 아마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자, 사우디 군함 27년, 그 다음에 필리핀 또 있어요. 필리핀하고 태국의 수상함, 이게 26년 내년이고요. 남미 또 있어요. 남미가 아마 이거 페루, 이거는 HD 현대중공업 유력한데, 이거 남미 군함. 그리스, 포르투갈, 이것도 27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선 수주 관련돼서 파이프라인, HD 현대중공업은 헌팅턴 인걸스랑 합작 형태로 계속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수선이란 모멘텀, 미국의 마스가란 모멘텀은 기존에 없던 거가 새로 부과가 된 거죠.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가서 미국하고 얘기할 때 잘한 거, 우리 핵추진 잠수함 만들게 해달라고 했죠.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정상회담 통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보유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것도 뭐 필리조선소 얘기가 나오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국내에서 핵추진 잠수함 만약에 만든다? 그럼 우리나라 조선업의 군함 경쟁력이 당연히 완전 또 업그레이드 되겠죠. 더 글로벌로 더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요. 미국만 보지 말자. 글로벌 잠수함 모멘텀만 보고, 결론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얼마나 이 친환경선을 많이 수주를 받을 거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숫자적으로 깔끔하게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장 내년도에 LNG선 필요한 것만 77척에서 한 90척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의 80% 정도 되는 60척 정도를 우리나라가 싹쓸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29년도 인도 가는 거를 내년도부터 채울 것 같아요. 우드사이드, 리오그란데, 폴트, 요것만 말씀드렸는데, 벤처글로벌도 있고 다양한 지금 미국의 한국 조선사들과 가격 협상을 시작한 LNG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삼성중공업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모멘텀인 바다에 띄우는 LNG 부유식 설비, FLNG라고 합니다. 이 글로벌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FLNG 세계 1등이 삼성중공업인데요. 가장 빠르게 수주 나올 거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있죠. 모잠비크 프로젝트 외에도 코랄, 그리고 델핀, 요게 아마 내년 초에 수주에 대한, 아마 델핀 같은 경우는 최대 3기 이상의 FLNG 도입이 예정돼 있고요. 2호기 발주가 26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저 천연가스가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 대규모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글로벌 탑티어 정유 석유화학 회사인 쉘 아시죠? 쉘하고 골라 LNG라는 회사가 개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FLNG를 아마 삼성중공업이 수주하지 않을까. 심지어 골라 LNG랑 삼성중공업이 FLNG 수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FLNG 관련된 모멘텀은 독단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못하는 거니까 여기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조선주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인 줄 알았죠.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지주사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중공업 말고도 비상장사인 HD 현대3호중공업의 실적도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간다. HD 현대중공업은 HD 현대미포의 실적도 가져간다. 왜? HD 현대중공업하고 HD 현대미포가 합병하는 바람에 HD 현대미포가 이제 따로 투자를 못하죠. 날라가요. 그럼 HD 현대미포랑 HD 현대3호중공업 둘 다 비상장사가 되는데, 그럼 그 비상장사 모멘텀도 누가 가져가냐?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고요. 조선업보다 내년에 더 업황이 조금 더 좋을 거로 예상되는 게 엔진인데, HD 현대마린엔진, 심지어 여기는 중국 배들도 HD 현대마린엔진이나 하나엔진 거 갖다 쓰죠. 왜? HD 현대마린엔진이 캐파도 더 중국 엔진사들보다 캐파가 더
높고 그리고 품질이나 납기나 기술 경쟁력도 국내 조선 엔진사들이 더 뛰어나니까 중국 배들도 HD 현대 마린 엔진이나 하나 엔진 거를 엔진을 씁니다. 그러면 HD 현대 마린 엔진의 수익 나는 거, 매출 늘어나는 것도 HD 한국 조선해양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 HD 한국 조선해양을 좀 눈여겨보자. HD 한국 조선해양은 그냥 지주사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지 조선업종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건 아니다. 왜냐면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PER이 30배가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PER은 몇 배냐? 9배입니다. 근데 지주사들 평균 PER이 당연히 10배가 넘거든요. 왜냐면 두산이나 이런 거는 뭐 말도 못하게 비싸게 받으니까. 하나나 SK PER만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왜냐면 경쟁 지주사이니까. 지주사 HD 한국조선해양이 제가 PER 10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SK의 PER이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사의 밸류에이션으로 비교하지 않고요. 중간 지주사기 때문에 지주사의 밸류에이션으로 보거든요. 내년에 8배예요, 8배. SK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쟁사 한화로 볼게요, 한화. 한화가 하나 8배예요, 하나 8배. 근데 HD 한국조선해양 세계 최강 조선사를 그리고 세계 최강 조선 엔진사를 갖고 있는데 9배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5%도 할증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이 밸류에이션 더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지주사 대비 가장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가장 실적에 대한 차별화된 모멘텀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HD 현대그룹이 기존에는 HD 현대 오일뱅크로부터 배당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HD 현대 오일뱅크가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아서 배당을 못 줘요. 그래서 HD 현대 입장에서는 어디서 배당을 많이 받냐? 조선 계열사들로부터 배당을 많이 받습니다. 지주사 모멘텀이 굉장히 강화될 건데 그러면 HD 현대 입장에서도 중간에 조선 관련된 계열사를 다 갖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의 배당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어떤 걸 다루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주도주인 기업들은 다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바이오 플랫폼이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도 말씀드렸죠. 저는 상대적으로 리가캠이 많이 소외됐다고 했는데 리가캠 최근 주가 급등했고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계속 연초부터 로봇주를 엄청 세게 말했는데 로봇주가 미친 듯이 급등했죠. 근데 저는 로봇주에 로보티즈만 말하지 않았고요. 하이젠 RNM하고 클로봇을 말씀드렸는데 하이젠 RNM과 클로봇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회사 중에 다른 분들이 얘기 안 하는 회사 중에 굉장히 큰 회사인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SK 바이오팜이 최근에 급등해서 역대급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랬고요. 반도체는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얘기하는데 저는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업체 중에 솔브레인을 얘기했고 코미코라는 회사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수페타시스 당연히 말씀드렸고 근데 솔브레인, 코미코, 이수페타시스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좀 철저하게 약간 소외된 종목들 중에 화학회사는 완전 아무도 안 보거든요. 바닥 밑에 지하실에 있는 게 화학회사인데 최근에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 이 화학회사들 쪽에 수급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LG화학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2차전지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2차전지 관련돼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는 저희는 이제 내년을 보고 내년 주도주 발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빌리언스 약간 비싼 점심값 정도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1000배, 뭐 10,000배 이렇게 가치를 얻어가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 대응이 유튜브나 다른 채널에 나오는 거는 올라오는 시차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 직접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연한 대응이 저는 시장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소통을 더 늘려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굉장히 언제든 개인 세무사, 개인 변호사 두듯이 개인 투자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옆에 두고 그냥 개인 비서처럼 투자 비서라고 생각하고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주가가 지수가 3,700선까지 내려오면서 3,700 후반까지 내려오면서 많이 불안하셨을 건데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기인지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두 번째는 정부가 부동산 쪽에서 금융자산 쪽, 그러니까 투자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그 정부의 정책적인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지 우리 지금 정부의 정치적
성향을 다 떠나서 우리 정부가 일단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보다는 이 금융자산 쪽을 굉장히 강화하려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게 큰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나라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대표적으로 조선, 배터리, 반도체, 방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이 여기서 역대급 수주 갱신한다고 하는데 끝날 건지, 전력기기도 있죠. 이 5개 업체는 대단하죠. 이 5개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침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5번째, 야, 환율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안 살 것 같아? 아직 앞으로도 안 살 것 같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환율은 이제 안정화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주식만 하는데, 미국 주식 대 우리나라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모든 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계속 미국 주식 8, 우리나라 주식 2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 이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미국 주식 뭐 6, 우리나라 주식 4, 반대로 미국 주식 5, 우리나라 주식 5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의 강점은 뭐죠? 많잖아요. 예를 들어 조선업은 미국이 최강이 아니죠. 뭐 AI는 미국이 최강이라 할 수 있어도 조선만 있을까요? 배터리? 미국이 배터리 최강인가요? 우리나라가 배터리 최강인가요? 로봇은 미국이 테슬라가 최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 최강의 기업들 시장에서 대체 불가인 거,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조선업 요청했죠. 그죠? 이런 기업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기간을 좀 넓게 롱텀으로 보시고, 수익률도 너무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난 30% 먹었는데 50% 100% 갈 것 같아. 야, 이거 내가 갖고 있었으면 3배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일종의 껄무새인 거죠. 껄무새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재밌게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투자는 오래 하셔야 됩니다. 장기간 하셔야 되고요. 1회 1비 하시면 안 되고 멘탈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돈 푸는 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기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는 방향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